녹화. 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3월 19일 손성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몇 점을 주고 계십니까? 예단컨대 아마 낙제점이 아니면 빵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우리나라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국회로 성장할지 참으로 앞날이 깜깜합니다. 그럴 일 없다고요? 아마 그 판단이 맞을 겁니다. 일은 안 하는 국회가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는 자신들과 관련된 것은 순식간에 해치운다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회가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거나 국회의원들을 위한 무슨 정책 관련한 이런 일에 보여주는 적극성, 이것을 민생정치에 발휘한다면 나라가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발전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말하면서 재배불리기에 바쁘고, 민주를 말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국회,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이거 꼭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그 국회의원들의 꼴을 보아서는 오히려 의석수를 200석이나 100석 정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잘하면 500석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석이면 어떻겠습니까? 일 잘하는데. 아니잖아요. 일 대비 의석수를 따진다면 솔직히 100석도 많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 절반 이상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직장, 어느 단체건 일 잘하는 조직에 사람을 늘려야지, 일 안 하는 조직에 머릿수만 늘어나면 그것이 바로 기형적 구조고 결국에는 망조가 되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딱 그런 모양이 아닙니까? 툭하면 국민들 열받게 만들고, 툭하면 싸움 지르고, 툭하면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집단이 국회인데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 숫자를 넣고 티격태격 한단 말입니까? 제가 한때 정치부 기자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지금의 국회를 본다면 비례대표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초기 전국구라는 이름으로부터 돈으로 배지를 사는 문제, 즉 5당 3낙 이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솔직히 국회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국회로 들어감으로써 나라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북한을 다녀왔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또 이승기 같은 인물까지 국회로 들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는 반성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례대표가 뭡니까?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서 선출되는 의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비례대표제 왜 도입했겠습니까? 비례대표의 장점은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라는 것 때문에 비례대표를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구의 단점을 줄여주자는 것이 비례대표의 목적인데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는 본인의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할 때만 그 장점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돼서 일을 안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국회를 망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비례대표 정치인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에 입각해 각 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한 사실은 있는지 이 시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틀째 공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개 설전의 발단은 심상정 위원장이 지난 17일인가요?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 합의 직후 기자들과의 브리핑했어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도출하는 구체적인 계산법을 기자가 물으니까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계산법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을 해서 논란이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 위원장이 선거제 관련해서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더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려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의원이 또다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호박안 굴리지 않고 말꼬리나 잡는 좁쌀 정치를 해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인지 아니면 심상정 위원장이 말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좁쌀 정치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선거제 계획에 대한 대략적 합의안을 보면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현행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정개특위 합의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해서 각 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를 줄여 300석 규모를 유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당을 빼고. 반면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축소해서 27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하는 내용, 이런 선거제도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두 가지 안 모두 다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감안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렸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정책을 찾아낸 겁니다. 정석이 아니란 거예요. 어찌됐건 국민 여론에 가깝게 간 것은 일단 한국당 아닙니다. 10%를 줄이고 270명으로 국회의원을 만들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폐지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요. 조금 아쉽다면 10%를 줄일 게 아니라 한 30%만 줄였어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 좀 안타깝군요. 그런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이 고정에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는 것, 이 안에는 꼼수가 보입니다.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 사당의 이 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일 수가 없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그랬으면 그냥 국회는 한 350명, 한 400명 늘리면 되는데 국민들의 여론이 늘리지 말아야 되니 안 늘리고 표를 갖고 갈 수 있는 요 꼼수를 고육지책으로 차단했던 겁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면서요. 더 문제는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바로 심상정 위원장에게 날려버린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산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 선거법으로 하다 이제 국민까지 패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자 심상정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는 제가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완전한 가짜 뉴스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며 국민은 선거제 개혁의 내용을 속속들이 아셔야 한다. 다만 제도에 따른 계산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나오면 설명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되고 호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심상정 위원장 발언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 없다. 이 발언을 듣고 제도에 따른 계산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정치인들은 좀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생각을 돌려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건만 명색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이 맞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아닙니까? 어떤 변명으로라도 심상정 위원장의 저희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상정 위원장이 왜 이렇게 밀어붙이겠습니까? 바로 여야 사당 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의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야 사당의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을 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입니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이게 한국당을 뺀 그 합의안 이걸 적용해보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정도가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계산은 이렇게 해보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IQ 200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까지 비비 꼬이고 얽히고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정치 구단이라는 평화당 박지원조차도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꼬집었겠습니까? 어찌됐건 문제도 많고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은 이번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의 거센 비판을 떠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막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저거들 표 더 가져갈 생각으로 꼼수적 선거 개편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국회에서 떠들고 하게 너끼리 뭐 하다 그래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들도 그 정치를 보고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디가 꼼수고 어디가 좁쌀 정치고 누가 헛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누구라도 나서서 말을 하면 저거 딱 꼼수 부리고 있네. 문재인이 무슨 담화물 앞에도 저거 아닌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식무장을 위해서 손상대 TV는 지난 8개월 동안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좌파들의 속성인 유언비어와 개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도록 하는 전략. 이걸 더 위로 가면 공산당, 그렇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써먹는 전략 중에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거짓말에 쏘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한교안 대표에 대한 온갖 의혹을 들춰내서 여론 조장을 해대면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진실로 진화해 가는다.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선거제도 개편은 이거 다 막아야 됩니다. 저는 한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을 살려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학적인 좌파 이하에만 매달려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실에 동감합니다. 정치공학적인 좌파 이하. 맞겠죠.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떠한 법이 통과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자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자유민주 세력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자 좌파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라고 비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도 동감합니다. 좌파 장기집권 플랜, 좌파 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지금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들어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국 회담이 성사가 됐다 그랬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과 짬뽕이 돼서 연합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이라면 지금 현재 한국당을 뺀 나머지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만들어낸 이 선거법 개정안 아주 위험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미 자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노조, 문화, 예술,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더 붉은 물에 빠진 자경화로 가는 걸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애국 세력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바로 나라를 온통 좌파 물결로 치장하려는 이런 꼼수 정치를 국민의 손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 우리가 굳이 정치에 이래 할 필요 있어 하는 이런 정신 상태로는 이런 대한민국의 좌경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헌법 수호나 아니면 악법 저지 운동이나 이런데 직접 참여를 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던 일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겠죠. 제일 스트레스 많이 주는 집단으로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저 국회. 한때는 흑원 날 치고받고 싸우고 공중부양하고 뭡니까? 불 끄는 그 소화기 갖다 막 들이태고 국회 본회의 문을 도끼로 두드려 깨질 않나. 이런 식물 국회와 난장판 국회를 보여주는 그 국회가 이제는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조리 하는 짓거리가 전부 자신들 편한 위주로 자신들의 주는 혜택 위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민생은 둘째치고 국민들도 알 바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 잘나고 사회에서는 추앙받던 이런 인물들도 여의도 가서 발만 담그면 헷갈려요. 왜 그런 거요? 돌아가신 손석구 지관께서 그 틀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전에 어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거기가 한강 하구로 흘러가는데 그 바로 국회를 지나는 한강 그 아래쪽에는 자갈돌 같은 게 실려 내려가서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려면 한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국회 안에도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그 국회 분위기도 달라지게끔만 여전히 말짱 도로하입니다. 일 안 해요.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무급이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회를 채운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일을 잘할 겁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발전적 국회 개편안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안한 이런 생각이 저 개인의 생각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이고 비례대표 500명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4년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의 질, 제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 우리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휴가라도 좀 주자. 이런 소리라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 300명 다 그냥 사퇴하고 나오든지 내 혼자 가서 어떻게라도 좀 해보게. 제가 약 한 5, 6년 전에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 나올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분석인지 여러분들이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그때 지적이나 오늘 이 시간의 지적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이걸 도대체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을 게 아니라 있는 국회의원도 잘라내는 투표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욕먹는 국회, 욕먹는 정치인보다는 박수받는 국회,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거듭날 수 있기를, 좁쌀 정치에서 벗어나서 호박 정치로 갈 수 있도록 개개인 모두가 그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손성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